여러분, 약대 편입 준비하시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량대는 성적 싸움이고 정성대는 스펙 싸움이다.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진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량대, 정성대를 구분하는 것이 왜 무의미한지, 그리고 이 프레임에 갇히면 합격률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로서 팩트로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약대 편입하시려는 분들 이 영상 보고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성대는 학벌, 정량대는 점수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 전형표를 뜯어보면 대부분은 혼합형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대나 전북대 같은 정량대라 불리는 이 학교들은 1단계에서 공인영화 대학 성적, 2단계에서 필기고사와 면접을 봅니다. 결국엔 점수와 인성 둘 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성대라고 불리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정성대이기 때문에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못 보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학벌 핑계, 정성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전 영상에서 연세대 약대 편입 전형을 분석해 드렸었는데요. 연세대, 경희대, 중앙대 등의 약대 전형은 필기고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과연 학벌이나 전공 적합성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비중이 많은 전형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전형 분석을 할 때 정말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보세요. 마음의 경도가 있고 편향된 정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약대 편입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렌즈를 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성대 약대 편입 전형을 자세히 보면 시험만 잘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서류나 면접에서 학자문맹대 출신이어도 스토리텔링을 잘하면 된다는 소리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필답고사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자신의 학벌 때문에 정성대 지원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정량대만 노려야 한다는 사람들은 시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필기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정량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성대들은 전부 필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서류나 면접에서 단순 학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태도, 전공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합니다. 각 대학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량형 대학이라도 GPA보다 필기나 영어 성적에 비중을 두는 곳, 정성형 대학이라도 서류보다는 논리적인 사고를 보는 곳이 있어요.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보는 것이 연고대입니다. 기본 연고대 편입에 대해서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인재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논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다른 예시로 원광대는 1단계에서 영어 점수로만 줄을 세우지만 서울대나 중앙대는 연구 경험과 인성 중심의 면접을 봅니다. 즉 정량 vs 정성이 아니라 어떤 학교가 내 강점을 좋아하느냐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파악하지 않고 나는 정량형 체질이야 혹은 정량대밖에 지원할 수 없어 라고 편향적으로 정해버린다면 본질적으로 내 스펙에 잘 맞는 학교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성대, 정량대의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차이는 바로 학습 능력의 차이입니다. 마치 자신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떨어졌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떨어지고 나서 좌절한 자신의 감정을 온라인상의 나쁜 방향으로 많이 배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역시 흑백으로 논리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정성대 vs 정량대라는 흑백 논리가 퍼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은대 출신으로 필기시험을 잘 봐서 정성대 약대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의 차이점은 자신이 베이스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고등학교 기초 수준부터 천천히 쌓아 올려서 시험에 응하셨고, 그래서 편입을 2번, 3번 도전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편입은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자신이 공부를 안 했던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 분들이니까요. 자신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했던 그 시절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과 강도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졸이어서 듣보잡 대학 나와서 학자문맹대 출신이어서 편입에 실패한다는 패배적인 마인드부터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약대 편입의 본질은 내 강점을 다양한 편입 요소에 맞춰서 최적화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과 필기시험에 자신이 있다면
시험 비중이 높고 서류 같은 정성평가가 적은 학교를 우선순위로 두시면 되고요. 연구 경험이나 전공 활동이 있다면 정성평가를 하는 곳 혹은 혼합형 평가를 중점으로 하는 학교를 우선순위에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정량대, 정성대를 고르는 게 아니라 대학별 평가 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 요소에 따라서 전략을 설계하는 거죠. 남들이 구분짓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학교별 데이터와 나의 강점을 조합을 잘 해보세요. 제가 오랜 기간 봐오니까 진짜 합격자분들은 구분 대신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구분을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어 기제로 이 구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하자면 합격 비결은 바로 순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